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무디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MCO에 관한 분석입니다. 네, 특히 꾸준한 복리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왜 무디스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무디스가 가진 경쟁 우위, 또 지난 10년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무디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보죠.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있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하나는 채권 등급 매기는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 MIS라고 하고요. 아, 그 신용평가하는 곳. 네,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랑 분석 툴 제공하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MA입니다. 특히 MIS 쪽은 작년에만 6조 달러 넘는 부채 등급을 평가했다니, 야,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 영향력 자체가 엄청난 경쟁 우위, 뭐랄까,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곳의 핵심 기반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해자요? 아,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어막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 100년 넘는 역사에 쌓인 브랜드 평판, 신뢰도, 이게 엄청난 자산이고요. 또 S&P 글로벌이랑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잖아요. 과점 상태죠. 그리고 규제기관의 인정,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군요. 사실상 뭐 금융시장에서는 무디스 등급을 무시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MA 부문의 역할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반복 매출 비중이 95%나 되고 성장률도 연 9%로 꽤 견조하더라고요. 아,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MIS가 아무래도 경기를 좀 타는 면이 있는데 MA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내주면서 그걸 보완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용평가 해자, 양, 현대적인 데이터 분석 해자, 이 두 개가 딱 결합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무디스만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경쟁 심화라든가 경기 변동성 같은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이 해자들이 장기적인 우위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난 10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과를 좀 볼까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7.8%? 네. 근데 더 주목할 건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죠. 그게 9.4%에 달하거든요. 매출보다 EPS 성장률이 더 높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익률이 개선된 건가요? 이익률 개선도 물론 있지만 더 큰 요인은 꾸준한 자사주 매입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1.6%씩 자기 회사 주식을 계속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아,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같은 이익이라도 주당 돌아가는 몫은 더 퍼지는 거군요. 그렇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총 주주 수익률 TSR인데요. 10년간 연평균 16.1%라고요? 네, 배당 재투자까지 포함한 수치죠. 같은 기간 S&P 500 지수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낸 겁니다. 이야, 이게 정말 복리의 힘이군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게 있어요. TSR이 16.1%인데 아까 EPS 성장률은 9.4%였잖아요. 네, 그랬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단순히 이익 성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뭐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뭐랄까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밸류에이션 배수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크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적도 좋았지만 시장에서 와, 무디스는 더 비싸게 쳐줘야 해 하는 기대감도 같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과거 같은 높은 TSR이 계속되려면 이익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군요. 주주 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배당도 좀 보면 16년 연속 배당금을 늘렸고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11.74%로 높네요. 네, 현재 배당 수익률 자체는 뭐 0.8에서 0.9% 정도로 낮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는 건 경영진의 자신감과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사주 매입도 꾸준했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몇 년간 연평균 한 10%에서 12% 정도의 EPS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오, 꽤 높은데요? 네, 특히 그 M&A 부문이 데이터나 분석 수요 증가, 또 뭐 AI 기술 접목 이런 걸로 성장을 이끌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회사 자체 가이던스도 단기적으로는 꽤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는 밝아 보이는데, 근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후행 P가 38배,
선행 P도 27배에서 31배 수준이면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적인 고민 지점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시장 평균보다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왔고 지금도 높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결국 무디스의 강력한 해자, 뛰어난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만큼 만약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무디스는 정말 강력한 해자를 가진 뭐랄까 우량 기업인 건 확실하다. 지난 10년간 성과도 뛰어났고 미래 전망도 밝은 편이고 네. 그래서 장기 복리 수익을 추구하는 청취자분의 투자 목표에는 잘 부합하는 면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다만 현재 주가에는 이런 장점과 기대가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 이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언 기업을 알아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적절한 가격에 대한 고민이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수한 기업이지만 그 가치에 비해 가격이 과연 적절한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무디스 분석을 통해 여러 흥미로운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과연 이런 강력한 해자를 가진 초우량 기업의 품질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까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